소리 나오시죠? 그 김과장님 소리. 네네 나옵니다. 네. 잠깐 유튜브 쪽 소리 점검 있었고요.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시간에는 오늘 시장 급락에 따른 대응, 또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걱정하실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근차근 근거하고 막연하게 제 느낌대로 뭐 괜찮다, 희망 고문 차원에서 힘내시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왜 지금의 하락 걱정할 필요 없고 오히려 다음 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노래가 나왔던 게 아이유 노래였죠. 아이유를 제가 좋아한다는 말씀 여러 번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좀 삼촌도 아니고요, 아버지 팬 정도에 되는 아이유 팬입니다. 그래서 아이유 노래는 제가 항시 듣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콘서트를 따라다니고 뭐 신곡이 나오면 그 신곡에 대해서 계속 판을 사고 이러진 않습니다. 즐겨 듣습니다. 왜냐면 아이유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유 노래를 참 좋아하고요. 시간 날 때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할 때는 저는 차가 없는데 제 처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 처 차를 빌려 타고 제가 용물을 볼 때 아이유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그 오늘 시장 보시면서 머리가 너무 아프시기 때문에 제가 아이유 얘기를 잠깐 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연휴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디 가기가 좀 겁나는 상황이긴 한데요. 꼭 집에만 있는 게 이제 코로나 예방과 우리가 이제 5인 이상 이제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적합한 대응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차 안에서 또는 소규모의 가족 단위로 뭐 드라이브 같은 형태로 사람을 접촉하지 않는 단계에서 좀 움직이는 거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좀 바람 쐬는 거, 저는 영종도를 한번 갔다 올까 해요. 영종도 가서 어디 들리지는 않고요. 바닷가 한번 보고, 원래는 칼국수를 먹고 와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도 접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종도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걸로 가끔 갑니다. 드라이브하기 정말 좋습니다. 차가 안 막히고요. 이제 물론 이제 톨게이트 비용이 이제 있긴 하지만 차가 전혀 안 막히고 드라이브하기 너무 좋기 때문에 집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요. 그래서 서해 바닷가를 보기 위해서는 영종도를 저는 1년에 한 5-6번은 갑니다. 가족들하고 해서. 그리고 드라이브 겸해서 바닷바람도 쐬고 머리도 식히고 그렇게 한번 연휴에는 좀 그 행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드라이브 같은 걸로 좀 바람을 쐬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 걱정하신 분들도 많고요. 내일장 겁나는 상황에서의 지금 현재 심리적인 상태를 보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모두의 말씀을 드리는 내용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냐면 거기에 대한 논거를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제 얘기가,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그 시장을 접근함에 있어서 그 어제 팍스TV 방송하고 그 이전 월요일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여러분께 마지막 소회의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죠. 시장은 경험하는 거라는 그 얘기를 제가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제는 이제 공포, 주식시장에는 공포와 탐욕이 있습니다. 공포와 탐욕을 아주 적절하게 제어하고 관리하면 주식시장에 수익을 나는 겁니다.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공포를 이제 제어하고 이제 자기가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제 경험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97년도에 이제 여의도에 입사하면서 증권시장에 발을 들여놨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저는 97년 3월에 입사를 해서요.
좋은 시절은 한 6개월, 7개월 보냈습니다. 신입사원 연수 한 3개월 보내고요. 7월부터 이제 그 현장에 투입돼서 신입사원이 이제 지점에 이제 최초 근무를 해야 됩니다. 수량근무 차원에서 지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구정 지점에 근무를 했는데요. 근무를 하고 두세 달 만에 IMF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락장부터 경험을 했습니다. IMF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뭐 IMF 경험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IMF 상황에서 시장이 어떠했는지 머리도 식힐 겸 제가 한번 월봉을 한번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죠. 97년도이니까 여기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대략적으로 이 시점이 97년도일 것 같아요. 200포인트 때까지 하락했죠. 여기가 200포인트 될 겁니다. 정확한 지수는 기억나지 않는데요. 주가지수가 거의 한 8, 9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까지 단기적으로 한 3개월, 3개월이 아니죠. 월봉이니까 이게 한 2년, 2, 3년에 걸쳐서 빠진 것 같아요. 2, 3년에 걸쳐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딱 제가 입문하자마자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주가가 하락장부터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상승장에 대한 감각이 좀 무딥니다. 올라갈 때 두렵습니다. 시장이 막 올라가면 아우 두렵다. 크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이후의 장세에서 큰 장들이 쓰긴 했지만 처음 접했던 시장이 IMF의 3년 동안 하락장만 경험하는 최초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매일 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빠지는구나. 빠지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주식시장이 빠지는 상황 하에서도 거래가 빈번해지고 수익을 내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수가 빠진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매일매일 빠지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연속적으로 시세를 내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적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2, 3일 빠지고 또 하루 이틀 오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살아있는 패턴의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리 약세장, 3년 동안 약세장이라고 하더라도 IMF장을 처음 경험했고요. 그 뒤에 금융위기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IMF 이후에 지수가 잘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라가는 장도 있구나. 야 시장이 이런 형태로도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몇 년 경험을 하다가 이제 나도 한번 올라가는 장에 복식적으로 투자를 해볼까라고 했는데 금융위기가 빵 터지면서 이때도 한 거의 1년 반 가까이 주가가 짧고 굵게 엄청나게 하락을 줬습니다. 특히 이제 하락장에서의 특징이 상승장은 느리게 계속적으로 1년을 올라갑니다. 또는 2년을 올라가고 3년 올라갑니다. 하락장은 단기적으로 6개월, 1년 만에 지수를 올라갔던 부분을 다 빼버립니다. 하락은 굵고 짧게, 상승은 길게.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전 세계 국가의 주식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상품 시장도 그렇고요. 원자재도 마찬가지고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통화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세를 만들어낸 형태의 거래 단위의 모습들은 상승은 길고 꾸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락은 짧고 굵게 옵니다. 그래서 파생 거래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승장에서의 수익률보다는 이 하락장만 잡아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에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제 주변에는 이제 그 여성 트레이더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 팀에 저랑 같이 근무했던 유능한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자기 닉네임이 풋걸이 있습니다. 풋걸. 자기 닉네임이 풋걸입니다. 풋이 이제 그 파생 시장에서 콜 옵션과 풋 옵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콜 옵션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하나의 상품이고요. 풋 옵션은 하락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 상품입니다. 이 친구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매를 잘하는 현재에도 현직 트레이더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꽤 됩니다. 하지만 성과 굉장히 좋고요. 시장에서 수익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락장만 찾아다니는 친구입니다. 풋걸입니다. 풋걸. 하락장을 좋아하는 친구들 짧고 굵게
운영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저 이때 금융위기 때도 된통 당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또 하락을 크게 당했죠. 연속적으로 코로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때 이 세 차례의 하락이 제가 20년 넘게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아주 크게 당했던 지수 하락기에서의 그 세 번의 하락 파동이었습니다. 이외에 상승도 있었고요. 옆으로 긴 박스피 움직임을 보였던 박스장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경험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시장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하락 어떤 전체 추세 반전으로서의 하락이냐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본다라면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확인해야 되겠지만 오늘 장에서의 모습만을 가지고 추세 전환이나 시장이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바뀌었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그리고 제가 공포를 제어하라는 말씀드렸죠. 오늘 시장 최근에 주시장이 뭐 다소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모습 많이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오늘뿐만 아니고요.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음성 크게 만들어주면서 그때 한 40포인트 넘게 주가 하락했죠. 이때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공포는 아니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지수는 40포인트 넘게 하락을 줬지만 분위기 자체로는 그냥 한번 가는 장에서 한번 눌림목이구나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오늘 특히나 공포스러웠던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침 시초가 그 전에 장중 시황과 미국 시장 그 뷰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장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지수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큰 장이기 때문에 오늘 장 중요하게 시장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시나리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시장 대응은 아니고요. 시나리오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시나리오는 지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그 오전장과 오후장의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삼성전자가 플러스권 그러니까 오늘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한 3,400원대에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플러스로 반전되면서 양선으로 만들어줄 경우에 모든 전체 시장의 무게추가 상승 쪽으로 확산될 거라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자리에서 지금 시점에서 지수가 상승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당분간 조정 국면에서의 시장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로 여러분께 오늘 장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만큼 오늘 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꼭 올라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오늘 장 빠졌습니다. 우려했던 부분이었죠. 첫 번째 시나리오이기를 바랬는데 역시 시장은 저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참여했던 투자자들은 여기서 올라야만 된다는 자리인 것을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시장에 많은 투자를 했고 어떤 그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정확하게 저와 같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반등을 주지 못하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따라가면서 매도를 하면서 매도 물량이 점증됐고 지수가 대략 한 10포인트, 2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40포인트 가까이 순간적으로 지수가 급락하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공포스러웠습니다. 이전의 상황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특히나 우리가 지난 8월부터 세 차례의 하락 과정이 있었죠. 이때도 느끼지 못한 공포를 오늘 한 번의 하락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거래소는 뭐 전체적으로 하락 분위기에서 전체 한 800개 종목이 하락을 했고 겨우 한 100개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내용적으로 우리가 한 발 더 들어가서 종목별 움직임을 보게 되면 과거에 8월 그리고
지난 10월 그리고 11월 장에서는 지수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종목별 움직임은 다소간의 탄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움직였던 종목들 뭐 바이오도 있었고요. 이 상황에 맞는 그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상황에서도 코스닥 내에서의 종목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 하지만 오늘 장 어땠습니까? 오늘 장에서는 그간 최근에 3, 4일, 4월 정도 움직였던 바이오주들 요 흐름에서의 종목들 그리고 또 신규 종목 중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그리고 강했던 종목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오늘 오전장까지만 해도 주가 탄력 좋으면서 움직임 세게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오후장 들어서 어땠습니까? 투매가 났죠. 어제 상한가를 쳤던 삼성전자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 상당히 큰 폭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하락을 보여줬고요. 이밖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고점 대비 긴 음선으로 윗꼬리를 다르면서 오늘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었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코스닥 시장 내에서 매매 동향 한번 볼까요? 개인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4,800억 거의 5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각각 2천억 정도의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의 분위기 상황에서 보면 다소 우려할 만한 상황에서의 모습입니다. 제가 모두의 시장의 하락, 오늘 장에서의 지수 조정은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전혀 겁내실 필요 없다. 제가 근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다라고 전제를 해드렸는데요. 코스닥은 아닙니다. 코스닥은 지금의 시장 상황상 기존 패턴의 움직임에서 변화하는 상황에서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코스닥 시장은 다소 위축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앞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외국인의 매도 비중을 한번 볼까요? 1,400억 매도했습니다. 일상적인 금액이죠. 오히려 이전 상황보다는 좀 매도 금액이 줄었다고도 판단이 되는 금액입니다. 기관 2천억. 최근에 기관이 매수도 가담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기관의 2천억 매도도 별반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장에 참여했던 전체 기관과 외국인의 비중이 크지 않았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일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다만 오후장에서 순간적으로 투매가 나오면서 거래소 종목들이 다소 낙폭이 이전보다 확대되는 모습에서의 장 마감이었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방적인 게임이었죠. 개인이 5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여기에 대해서 공격적인 매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또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그리고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의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은 당분간은 좀 위축된 상황에서의 모습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 오늘 장에서 흐름 하나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주도주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장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전에도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죠. 시장의 주도주는 기존의 성장주에서 이제 가치주로 넘어가는 패턴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기존의 성장주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LG화학, 삼성, SDI, 케미칼, 솔루션, 카카오 종목들이 있고요.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이미 이전에 꺾였다. 역사적인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전의 고점 가격 접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종목을 한번 보면서 그 패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보는지.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이 LG화학입니다. 차트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하시고 그림을 잘 못 보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화면만 보세요. 어떤 그림일까요?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이평선들을 없애보겠습니다. 이평선을 가지고 주가를 분석하고 쳐다보게 되면 조금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5일 이평선도 제가 아주 얇은 걸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평선이 있으면 주가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를 판단할 때 좀 어려움을 느낄 때는 큰 사이즈의 그 주봉 월봉 같은 경우에 모습을 본다거나 또는 이평선 없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보시면 이런 모습으로 꺾이는 형태에서의 모습이죠. 앞서 한 차례의 모습이 있었고요. 지금 두 번째 모습입니다. 크게 본다면 이런 패턴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LG화학 같은 2차전지 관련주 시장을 주도해서 종목이 완전히 꺾인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지금의 패턴이 다소 움직임 자체가 무뎌지면서 뭐 이렇게 되는 다음 장을 위해서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모습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확인받았죠. 가장 센 SDI와 LG화학 그리고 여타의 종목들이 오늘 패턴에서 방향이 정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LG화학 이평선 깨고 내려오는 과정에서의 오늘 모습이었고요. SI 한번 볼까요? SI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패턴이지만 오늘 하락으로 다소간에 경계해야 될 분위기에서의 모습 나타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반면에 굉장히 오늘 탄력적인 모습이었죠. 어제 유중 발표가 있었고요. 유중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도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저희 회원분들께도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투자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던 LG화학이나 삼성, SDI에 비해서 아직 PBR이라든가 주가가 고평가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아직까지 주가 수준이 급등하면서 많이 올라온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 이전에 지난 2010년도에 찍어줬던 고점 라인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나솔루션 외에 SK케미칼 이 종목도 이미 쌍봉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움직임 패턴은 좀 무뎌지겠지만 시장 지수에 따라서 움직임 자체는 향후에도 좀 무뎌진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오르는 과정에서 모습을 나타낼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주목은 이제는 이전과 같은 주목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외에도 카카오가 오늘 좋았지만 오늘 두들겨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오늘 상승 이후에 탄력적인 모습을 주게 되면 다시 살아나는 패턴이 되는 상황이죠. 옆으로 좀 눕겠죠, 당분간. 이밖에 뭐 시젠이나 이런 종목들은 이미 그 결과치가 주가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크게 줬고요. 가격이 이전에 급락했던 가격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현재 오늘 장. 물론 이런 종목들이 한 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해고요, 뭐 내일 이렇게 뜨고요,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이제 고점이 낮아지죠.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뭐 영원한 테마주이기 때문에 꼭 삼성전자를 볼 필요는 없지만 삼성전자 아직 살아 있죠. 살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최강주고 이 장에서의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죽으면 시장이 죽은 겁니다. 삼성전자는 좀 쉬는 과정에서의 모습은 나타나겠지만 죽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패턴의 그 업종 있죠. 철강, 뭐 조선, 반도체 있고요. 반도체는 소부장 종목들이죠. 그리고 자동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주 있고 은행증권, 건설주들이 있습니다. 조선해양 어떻습니까? 살아있죠. 오늘 주가가 다소간의 그 고점 대비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습 보시면 꼭 차트를 못 보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패턴이죠. 우상향 과정에서의 모습이고요. 21 이평선 지켜주고 있고요.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패턴에서 모습입니다. 월봉상의 모습 보더라도 바닥에서 이제 터닝 포인트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장에서 기대되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가격권 부담 없는 가격권대에서의 움직임입니다. 포스코 한번 볼까요? 포스코 좀 전에 봤던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종목들에 비해서 어떤 패턴입니까? 죽으려면 쌍봉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직 쌍봉의 모습 아니고요. 큰 흐름에서의 모습 놓고 보면 여전히 올라가기 위한, 특히 이 저항선 라인에서의 모습 때문에 다소 최근에 가격 대비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뭐 여기서 좀 흔들리다가 이렇게 가겠죠. 61, 2평선도 올라가고 있고요. 21선은 이제 막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나갈 겁니다. 이런 모습. 다음에 대표주 한 종목씩만 보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 한번 보십시오. 이 월봉이고요. 일봉의 모습 보더라도 꺾인 모습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현대차의 모습은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 조정받았지만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겠죠. 이런 패턴 나올 가능성 큰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주도주가 신세계 바닥이죠. 오늘 빠졌지만 더 빠질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 좀만 진정되면 탄력 붙습니다. 이런 종목. KB금은 마찬가지죠. 미리 선조령 받았습니다. 은행주들. 바닥 이제 왔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KB금요. 미리 받았습니다. 미리 조정을. 건설주 어떻습니까? 살아있죠. 아직 전혀 깨지지 않았습니다.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 10년 동안 기었습니다. 21, 2평선 이렇게 눕고 있고요. 이렇게 갈 겁니다.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10년 동안 기었으면 제가 원 차트에 의해서 이만큼 가야 되겠죠. 어떤가요? 오늘 GS건설이 다른 업종 대표주에 비해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4% 하락을 줬습니다. 무서우셨죠? 이런 모습 보면 어떠십니까? 무서운가요? 무섭습니까? GS건설? 아니죠. 아닙니다. 일봉만 봐도. 아닙니다. 증권주 뭐 볼 필요 없겠죠. 증권주 같은 거. 그리고 소부장 종목들 어떤가요? 죽었나요? 중기평선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이 죽었습니까? 말씀드렸던 업종의 대상의 종목들 오늘 주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뭐 2, 3, 4포인트 2, 3, 4% 하락을 줬습니다. 전체적인 종목군의 흐름 살아있죠. 지금 장이 패턴이 흐름이 전환될 시점에 이들 종목이 간다는 겁니다. 시장에 손바뀜이 나타나고요. 대장주가 교체되는 시점에서의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전체 종목이 한번 빠진 이후에 살아남는 종목, 다음 장의 주도주, 이 패턴의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는 겁니다. 과거에 셌던 종목들 죽은 거 아니라고 죽은 종목은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역사적인 고점 이후에 죽었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렸습니다. 죽고 안 죽고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죠.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죽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라든가 기존의 그린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살아 있습니다. 무뎌질 뿐이죠. 그리고 또 한 번 시장이 패션이 바뀌면 그때는 또 이들 종목군들이 움직일 여지가 있습니다. 종합으로 넘어가서 종합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저의 경험치와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와 그리고 매매 동향 분석과 종목 분석을 통해서 주변 시장의 전체의 흐름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를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종합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종합지수는 오늘 뜰 자리에서 못 떴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수는 주변에 어떠한 상황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뜰 자리에서 못 뜨게 되면 이 과정에서의 모습이 연속적으로 진행돼 이후에 다시 제자리를 잡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급락을 했고요. 추가적인 급락 더 빠질 부분은 지금 보면 3, 40포인트 정도는 더 빠질 부분이 있습니다. 요 21선을 살짝 깨는 부분에서의 하락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한 번에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옆으로 좀 이렇게 누워지면서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매 다 맞았고요. 딱 한 대만 맞으면 끝납니다. 그럼 지금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을 정리해야 될 거예요. 한 대만 더 맞으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약하게 두세 번 맞을 수도 있고요. 3, 40포인트 세게 한 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지금 보면 한 번의 하락 3, 40포인트 하락이 남아 있고요. 그걸 나눠서 서너 번에 걸쳐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 한 번에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는 이렇게 하락을 주고 요 정도 선까지 움직임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 과정에서의 기간이 이제 연말장에 들어섰죠. 이번 주는 오늘 수목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빼고. 그리고 다음 주는 납회가 있습니다. 30일이 납회니까 다음 주도 한 4일 정도 시장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 장은 거의 끝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 6일 남았죠. 6일 정도 남았습니다. 6일 남은 시간에 시장을 반전시키면서 크게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잡아가기에는 다소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에 어떤 변화가 크게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은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내년 장에 기약을 해보겠죠. 우리 내년 장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좋은 장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장, 요 정도 선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장은 오늘 장 전체 종목이 빠졌지만 내일 장에서는 선별되면서 오늘같이 다 빠지는 장 안 나옵니다. 오늘같이 2, 3% 하락하는 장 안 나옵니다. 내일 장은 하락이 오늘보다도 더 줄어든다든가 오히려 플러스에서 움직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압축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오늘 하락을 다 상쇄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하락에서는 전체 종목들이 일시에 다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하락에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하락에서부터는 선별되죠. 종목별 선별 과정을 거친 종목들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종목이 가격이 플러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일장 지수가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오늘과 같은 하락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고요. 다소 받쳐주면서 버텨주면서 시장이 출렁출렁 할 것입니다. 오히려 플러스에서의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장. 오늘장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어떤 분이 야, 이 장 꺾이는 거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장 이렇게 꺾이는 거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번의 큰 하락장을 경험하면서 시장의 주도 세력인 외국인과 기관이 이런 상태에서 시장을 꺾여 내린다, 끌어내린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변 여건, 환경, 상황을 보십시오. 내년도 경기 상황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고 있고 지금 현 시점에서의 시장 참여자들도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꺾인다? 악재가 없습니다. 이제 물론 주변에서는 악재라고 하는 내용이 변종 바이러스 나올 수 있죠. 당연히 바이러스는 변종하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종 바이러스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복해낼 겁니다. 또 극복 단계에 있는 거고 변종 바이러스에서 크게 또 코로나가 2차 확산에 의해서 암울한 시기를 보낸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공포를 심어주는 그 외적 요소를 계속 시장에 부각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내용은 이런 형태로 인해서
지금 장은 살아있고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제가 장중 메시지도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글로 쳐서 여러분께 이해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문이 되고 읽는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그림을 보충 설명드리면서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더 빠르고 쉽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한 앞으로 전망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들 요 정도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과 함께 아무 근거 없이 흐름상 그냥 가지고 계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주도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하락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드렸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마트하고 대웅제약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주식 그 투자를 하고 있고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많은 이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채팅창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본인의 이름은 아니지만 그 닉네임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렵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거절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 않고요. 이마트 한번 보겠습니다. 왜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마트 가지고 계신 분.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고요. 어느 정도 하락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물론 이마트에 대해서 이 고점에 잡으셨을 수도 있어요. 17만 원, 16만 9천 원, 17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17만 원 잡으셔서 약 10%가 약간 넘는 하락을 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점에 잡아서 지금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도 10% 내외입니다.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선상에 잡았으면 요 정도 가격에 잡으셨겠죠. 통상. 그러면 이게 뭐 15만 뭐 중후반대일 겁니다. 3, 4%, 4, 5%이 상승을 줬고요. 요 정도 하락입니다. 전혀 무리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유통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이 상황이 개선이 되게 되면 순간적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어떤 메시지 또는 뭐 감소, 환자 수 감소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에서의 순간적인 그 시장 뉴스가 돌게 되면 그때는 못 잡습니다. 가지고 계셔야죠. 좋습니다. 이마트 이 주가에서 머물러 있을 만한 회사 아닙니다. 대웅제약이요. 요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약주 바이오주들이 시장 흐름 내에서 굉장히 움직임이 어려웠기 때문에 요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제가 차트를 잘못 보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이게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되는 모양이군요. 잠시만요. 그렇죠. 30분에 한 번씩 거래가 되기 때문에 차트가 이상하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만 제가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그 시세 감시, 과열 지정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래서 차트 갑자기 제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게 관리 종목도 아닌데 그러할 것 같습니다. 분봉은 의미 왔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30분마다 거래가 되겠다 아마 거래 체결 되기도 전에 주가가 하락을 해서 아마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에서 음선을 나타낸 것 같아요. 거래량 이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10시 반 그냥 막 밀려버렸네요. 호가 저기 가격 생각 없이 아침 시초가에 강했다가 내일은 거래 터질 겁니다. 오늘 대웅제약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이런 패턴 종목들, 이런 흐름의 종목들, 특히나 어제 강했던 종목들,
이런 모습 보이는 종목들 많을 겁니다. 어제 주가는 뭐 이렇게 양선이었다가 또는 여기서 양선이었다가 위에서 이런 패턴들 많이 나오는 거 있을 겁니다. 많은 종목들이 이런 패턴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일시에 손절 물량과 장중에 들어갔던 그 매도 물량이 쌓이면서 장 후반 오후장에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내일 거의 틀림없이 장 초반 양선 만들어줍니다. 떠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떠서 시작할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내일장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뭐 100%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장 마감까지의 모습은 모르겠지만 10시, 11시 상황까지는 이런 모습 나타날 겁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장 마감에서의 모습은 종목별로는 조금 다르겠지만 음선의 길이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마감으로 갈수록. 그래서 내일장 플러스권에서 또는 장중 많이 흔들어 줄 겁니다. 왜냐? 기존에 들어왔던 물량을 처분을 못했어요. 팔기 위해서라도 장중에 거래를 수반하면서 크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그 가격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내일장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그 매매 대응 종목 대응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무리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빠져나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더 간다?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런 종목들이 더 가기 위한 흐름에서의 시장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빠져나오시고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바로 가지 않을 겁니다. 간다고 하더라도 많이 옆으로 시간을 보낸 뒤에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빠져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확률 중에서 어느 쪽에 베팅은 아니고요. 일단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빠져나온 뒤에 반은 방향으로 잡으면 됩니다. 갈 때는. 거래량 상황이나 뭐 기타 전제 조건들을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 상황 단계에서의 오늘 장 어제까지 급등을 하고 오늘 장에서 윗꼬리를 단 음선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은 오늘 장 마감 근처에서의 매도 폭탄에 의해서 주가가 과열된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장에서는 틀림없이 3, 4%그 이상에서 출발할 겁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많이 흔들어 줄 겁니다. 대부분 오늘 장에서 세력들이 다 못 팔았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가기 위해서라도 내일 장에서는 이런 흐름에서의 모습들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그 만들어 주는 과정을 이용해서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 오늘 하락했지만 걱정하실 필요 크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코스닥 종목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 다소간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코스닥을 안 봤네요. 코스닥은 많은 분들이 코스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다소간의 옆으로 눕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리고 한 번의 하락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 번의 하락이 한 번에 맞을 매냐 가볍게 두세 대 맞을 매냐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기존의 코스닥 강했던 패턴의 흐름의 종목들이 다소 약세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흐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수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도 지수나 상황은 다소 분위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코스닥의 기존 제가 이전에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종목들과 업종이 있었을 겁니다. 코스닥의 과거 기존 움직임이 셌던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이 시장에서 다시 두각을 나타낼 겁니다. 지금까지는 바이오나 제약이나 일정한 코스닥 내에서 선별적인 테마를 이루는 업종이 움직였다고 한다면 과거에 강했던 코스닥 종목들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 패턴들의 종목들은 제가 또 선별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일 저희 채방을 통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강했던 종목들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흐름이 좀 바뀌는 모습들 나타날 거고요. 코스닥이 위축될 거라는 말씀은 바이오나 제약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한 위축 과정이 나타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 종목들에 대해서 좀 제한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내일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해서 빠져나오시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거래시장은 걱정하실 필요, 겁내실 필요, 우려하실 필요 없다라는 점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제가 6시에 이제 윤영도 대표 방송이 있기 때문에 한 50분 정도의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어제 방송 여러분께 무슨 말씀 드렸어요? 어제 나스닥 지수 제가 어제 9시 반 10시 방송에서 1.5%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줬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은 3% 가까이 하락을 줬었죠.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내 힘으로 내가 미국 시장을, 글로벌 금융시장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결과치를 보고 대응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을 열고 그때 대응을 하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장 끝났습니다. 내일 장 열어서 대응을 해야겠지만 현재의 상황과 움직임만 놓고 볼 때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 이런 메시지 제가 자신 있게 저희 더블플 이름 걸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네. 내일 장에서 저는 여러분 다시 찾아뵈면서 상황, 종목, 흐름 다시 여러분과 함께 의논하면서 시장에 대처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